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뻣뻣하고 걷다 보면 욱신거림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겠지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밤에 잠을 설치기까지 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관절염 초기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음껏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걸까? 앞으로 내 일상은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관절은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한번 문제가 생기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관절염 예방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뻐근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작은 신호들이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관절염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무려 4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83%가 60대 이상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관절염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절염을 예방하고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절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면서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에 손상이 생겨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연골은 우리 관절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연골의 두께가 단 3mm에 불과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얇은 조직이 매일 우리 체중의 5배에서 7배에 달하는 충격을 견디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한번 손상된 연골은 재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약 10만 회 이상 움직이는 관절의 연골은 시간이 지날수록 닳게 되어 있고 특히 40대 이후에는 연골을 구성하는 콜라겐의 합성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관절염은 조용한 질환이라고 불립니다. 왜일까요? 연골에는 혈관과 신경이 없어서 마모되어도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져야 비로소 염증과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관절염 환자의 60% 이상이 3년 이상 통증을 방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증에 의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관절이 더욱 뻣뻣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관절염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과학 논문과 연구를 통해 검증된 정보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입니다. 2019년 국제영양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는 혈관 내 염증을 조절하고 항염증 물질 생성을 돕는다고 합니다. 2013년 캐나다 구엘프 대학교 연구진은 오메가3 섭취가 염증 지표인 시반응성,
단백질과 인터루킨-6의 혈중 수치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2012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에서는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서 관절 부종과 통증, 아침, 뻣뻣함의 지속 시간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은 염증을 증가시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의 수치가 높은데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이 사이토카인을 억제합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감소시켜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추천 생선으로는 고등어, 청어, 정어리, 멸치, 연어, 꽁치 등입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이 부담스럽다면 들기름도 좋은 대안입니다. 들기름은 61.3%가 오메가3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리할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상인에 비해 관절염 환자의 비타민 A, 비타민 C,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비타민의 섭취량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일과 채소의 색깔을 내는 성분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염증을 격퇴하는 식품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항산화 미량 영양소나 페놀 화합물이 풍부한 과일과 십자화과 채소를 많이 섭취할수록 관절염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추천하는 과일과 채소는 블루베리, 호박, 고구마입니다. 이런 식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오렌지와 감귤류는 비타민C가 풍부해 연골 재생에 필요한 콜라겐 합성을 돕습니다. 석류는 항산화, 항염증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석류가 관절염에서 연골 이화작용의 조정물질 생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석류는 견과류나 호두와 함께 먹으면 연골 보호물질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방울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녹색 잎채소로는 냉이, 아욱, 케일, 쑥, 미나리 같은 잎이 많은 채소들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콩류와 통곡물입니다. 건강한 관절을 위해서는 염증을 물리치는 것이 중요한데 염증은 콜라겐과 연골 파괴의 주요 원인입니다. 콩류 식품은 항염증 효과가 탁월합니다. 또한 콜라겐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콩류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연골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콜라겐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곡물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오트밀이나 현미, 보리 등의 통곡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몸속 염증의 측정치인 시반응성, 단백 수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천 식품으로는 검은콩, 강낭콩, 병아리콩, 두부, 두유, 현미, 보리, 귀리 등입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우리 몸이 히알루론산의 섭취를 돕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 필요한데 땅콩, 아몬드, 브라질너트 같은 견과류는 마그네슘의 보고입니다.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당량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견과류 외에도 고등어, 대구, 참치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가장 적게 먹은 사람은 가장 많이 먹은 사람에 비해 관절염 위험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리브 오일 속의 화합물이 염증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의 생산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에 올리브 오일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생활 습관 개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생활 습관은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과체중이거나 비만일수록 관절염이 빨리 나타납니다. 무릎이나 엉덩이, 발목 관절에 체중이 실리면서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중이 1kg 증가하면 관절이 받는 부담은 3배에서 5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5kg 늘면 무릎 관절은 15에서 25kg의 추가 부담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꾸준한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자신에게 맞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관절의 부하가 감소되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관절이 더 닳는 것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2007년 미국 스포츠의학회는 운동이 약이다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규칙적인 운동은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 및 관리 방법입니다. 국내 질병관리청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면 근력이 강화되고 유연성 및 균형감이 향상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심폐 기능을 개선해 통증을 감소시키고 전신의 운동 기능을 유지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관절에 좋은 운동으로는 첫째는 평지 걷기입니다. 흙길이나 잔디가 깔린 평지를 평소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걸으면 관절의 유연성 향상 및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푹신한 우레탄 길이나 잔디길을 걷는 것부터 시작하고 쿠션감이 좋은 운동화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는 수영과 수중 운동입니다. 물의 부력으로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신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쿠아로빅도 좋습니다. 다만 평영과 같은 개구리 헤엄은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실내 자전거입니다. 안장을 가능한 높게 하고 처음에는 저항 없이 시작합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다리 근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집안에서도 무릎 뻗기나 다리 들어 올리기 등 간단한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 관절 주변 근력을 강화해 관절을 보호하고 외상으로 인한 관절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운동 시작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시행하면 경직된 근육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운동 중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추천 운동으로는 게이트볼, 포크댄스, 스포츠 댄스, 필라테스, 요가, 태극권 등입니다. 반대로 관절염이 있거나 예방하고 싶다면 피해야 할 운동도 있습니다. 레그 익스텐션, 스쿼트 운동,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런지 운동,
계단 오르내리기, 스태퍼 운동. 험하고 힘든 등산이나 경사가 심한 비탈길 걷기. 배구, 농구, 축구, 테니스, 야구, 족구 등 관절에 충격을 주는 운동 등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일반적으로 하지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관절염 증상이 있는 중장년층에게는 오히려 관에 무리를 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는 어떻게 조절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운동 후 늦어도 약 10분에서 15분 내에는 관절의 불편감과 통증이 사라지는 정도까지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걷기 운동이 좋다고 해서 하루 만보를 걷고 난 뒤 저녁이나 다음 날까지 무릎 관절이 뻐근하다면 이는 관절에 과도한 무리를 준 것입니다. 운동 중에는 약간의 통증이 느껴질 수 있지만 운동이 끝난 뒤에는 관절이 금방 가뿐해지는 정도로 운동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운동 강도는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관절에 무리를 주는 자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부들의 경우 집안일을 하면서 관절에 큰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야 할 자세와 행동은 무릎을 꿇고 걸레질하기, 쪼그리고 앉아 손빨래하기, 양반다리로 오래 앉아 있기, 같은 자세로 오래 있기, 토끼뛰임, 오리걸음 등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싱크대에 배를 붙이고 똑바로 서서 해야 척추와 관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오랜 기간 관절염을 앓으면 신체적 불편은 물론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기도 하는데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은 이런 심리적 문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염증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깊은 호흡 연습이나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가 춥거나 흐리면 관절 주변 근육이나 인대의 수축, 기압의 변화 등으로 인해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하므로 날씨 변화에 대비한 보온도 중요합니다. 관절염 예방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글루코사민을 먹으면 관절염이 예방되나요? 글루코사민은 관절 영양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연골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고 독일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관절염 환자에게 처방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체계적 고찰 연구를 보면 703건의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한 결과 총 34건 중 28건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일일 섭취량은 1.5에서 2g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글루코사민의 효과에 대한 의견이 연구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2000년 이전에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많았으나 그 이후 발표된 논문들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연골 손상 정도가 심한 중증 관절염의 경우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글루코사민을 만능으로 여기기보다는 전반적인 식습관, 개선과 운동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관절염이 있으면 운동을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운동은 관절염 예방과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물론 과도한 압력과 충격을 주는 반복적인 동작은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운동은
연골의 보호와 관절염 악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운동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3. 나이가 들면 관절염은 어쩔 수 없나요? 관절염은 노화와 관련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만, 과도한 관절 사용, 반복적인 외상 등 생활습관 요인이 관절염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젊은 연령층에서도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관절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먹어야 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앞서 소개한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채소와 과일의 섭취 빈도가 낮고 튀김 음식 등의 기름진 음식을 더 자주 섭취하며 짜게 먹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빈도가 낮아 전반적인 식습관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절염 예방을 위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세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콩류와 통곡물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체중 1kg 감소는 관절 부담 3에서 5kg 감소를 의미합니다. 셋째, 관절에 맞는 올바른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평지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등이 좋습니다. 넷째, 일상생활에서 관절에 무리 주는 자세를 피하세요. 관절염은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한 관절로 100세 시대를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